자, 조건이 밑에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거부터 가자. 자, 이런 힌트. 루트를 합체했더니 여기 가시가 하나 마이너스가 하나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저 힌트는 1번 x랑 y가 0보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고, 2번 별말 없으면 원래는 등호도 붙어야 되지. 맞지? 근데 지금은 떼야 되네. 왜? 여기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치? 됐지?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1번 요 x, y의 조건을 구한다의 정답은 이거일 거고, 이거 하란 얘기지. 그 다음 z 제곱은 마이너스 9를 만족하는 x. 자, 아까 여기 z이 여기 나와 있잖아. 하던 거 해야지. 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항상 복소수는 그거부터 구분해서 쓸 생각을 하라고 그랬지.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그럼 마이너스 y랑 플러스 1이니까 1부터 쓰자. 1 빼기 y라고 써주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준비가 다 끝났고. 됐냐?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도 봐야지. 그러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 9다라고 나와 있지만, 제곱하면 마이너스 9란 얘기는 실은 마이너스 9 이전을 말해보면 제곱시켰더니 지금 음의 실수가 된 상황이기도 하잖아. 이런 거 알아봐야지. 오히려 숫자로 줬다고 이걸 놓칠 수도 있어. 맞아?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9가 나왔다는 얘긴 음의 실수란 얘기야. 제곱해서 음의 실수란 얘기는 이게 제세 조건이 뭐였지? 질문하신 분? 순허수라는 뜻이지. 됐어? 복소수가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려면 딸랑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그 조건에 맞춰서 순허수야. 그럼 순허수일 조건이 이제 여기에서 실수 부분은 0, 허수 부분은 절대로 0이 아님. 이렇게 두 가지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저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좀 풀어줍시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5랑 마이너스 3 붙여주면 바로 써도 되지. 마이너스 5 또는 3. 둘 중에 뭐만 정답? 이걸 지켜야지. 얘만 답이겠네. 됐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됐고, 어쨌든 x가 마이너스 5라 z은 결정은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거지. 이거 0이야. 사라져. 얘만 남겠네. 그럼 이제 실은 제곱해서 음의 실수보다 더 마이너스 9라는 직접적인 힌트도 줬으니까 이제 제곱하면 되겠네. 제곱하면 1-y의 제곱, i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겠네. 이게 마이너스 9구나 준 거네. 따라서 마이너스 떼버리면 얘가 9다. 뭐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되지만 그냥 양변의 제곱근 루트 씌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 플러스 3 아니면 마이너스 3. 그치? 그러면 1-y가 3인 경우에 y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2네. 이 경우에 y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3인 경우에는 y 값이 이게 아니겠네. 이러면 y가 4네. 4 안 되지. 음수여야 되니까. 정답은 254번. 얘도 좀 가이드라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당연히 zet을 저렇게 줬으면 저거 정리부터 해야지. 그지? 야, 혹시나 벌써 이미 이거 유리화하면 땅 하면서 좀 계산 암기가 아니라 계산이 빠르게 돼서 바로 나오는 사람 있어? 아직은 없냐? 있으면 암기가 아닌 빨리 나오게끔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면 된다 그랬어. 얘를 정리하는 방법은 당연히 실수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분모가 2가 되는 건 이건 괜찮지? 1 빼기 i제곱이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위에는 1-i의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 곱셈 공식 생각하면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근데 요게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지워지고 2분의 마이너스 2i만 남으니까 이거지. 됐냐? 근데 나중에 이 계산 반복하면 외워질 거야. 외운 것처럼 빨리 이렇게 됐냐? 그렇게 되게끔 하셔야 돼. 시험 때도 이러고 일일이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시험 때는 바로 나와야지. 됐어?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zet이 마이너스 i인 거 확인. 됐지? 그럼 zet이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an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구한 대로
저 제시 마이너스 i니까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저게 뭔데요? 몰라. 근데 어쨌든 구한 결과만 잘 집어넣어서 나머지는 나와 있는 대로 쓰면 될 거 아니야. 됐지? 저게 AN이지 뭐. 됐냐? 저게 AN. 자, 그 다음. 그리고 원래 보통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n에 여기가 몇 제곱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요 n이 자연수라 돼 있잖아. 항상 이 가이드라인 시킨 대로 하는 것도 맞지만 평소에 내가 알려주던 것도 기억해. 이런 상황에 자연수 잡혀 있으면 풀이 방법 모르겠으면 한번 1, 2, 3, 4 넣어보라 그랬잖아. 나도 평소에, 그지? 실제로도 그렇게 하잖아, 그지? 즉 이게 도대체 뭔데요? 몰라! 모르겠으니까 해석을 위해 이제 n에다가 숫자를 넣어봐야 되는 거지.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 i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즉 여기가 1이면 요 마이너스가 살아남으니까 밖에다 뺀 거야. 그리고 요건 이제 계산해야지. 요거 유리화하자. 실수화하자. 분모분자에 i 이렇게 따당 곱해주면 여기 i 제곱 때문에 요게 플러스로 바뀔 거고 분자 쪽은 1i가 어머나 0이네. a1은 0이구나. 이러고 이제 찾는 거지 뭐. 됐냐? n에다가 2까지 박아봅시다. n에다가 2를 박으면 마이너스 i의 제곱 플러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훨씬 더 계산이 편하네. 제곱이면 짝수제곱이라 실은 마이너스 없는 놈 취급해도 되지? 자, 그럼 i제곱이라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2네. 이거는 몰라. 언제까지 해요? 뭔가 나올 때까지. 근데 이때 계산을 틀려버리면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계산 신경 잘 써야 돼. 자, 3이면 바로 가자. 3이면 이제 여기가 홀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는 다 살아남지. 그것까지 생각해서 미리 처리하죠. 아래에서도 마이너스 여기다 빼줍시다. 살아남겠지. 자, 근데 알다시피 i 세제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i지. 즉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가 되겠네. 얘도 마이너스 i니까 얘랑 같이 플러스 i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됐지? 여기가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만 빼면 플러스 i분의 1로 되지. 요거 실수화 한번 이렇게 시켜주면 마이너스 다시 나오네. 즉 i에 얘 때문에 마이너스 되고 분자에는 여전히 i가 있어서 0이네. 왠지 반복 같네. 맞아? 근데 이러지 말라. 그러니까 3번밖에 안 해봤잖아. 그치? 그래도 안전하게 4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면 4인 경우는 바로 쓰자. 4인 경우는 그 쉽다는 4제곱 즉 i 4제곱 짝수제곱 4제곱 1인 경우잖아. 1 맞지? 그러면 1 더하기 1이네. 그냥 0 마이인 줄 알았지만 계산해 보니까 아니었지. 다른 게 나오네. 2네. 됐지? 그럼 아마 이렇게 4바퀴 다시 또 0 이럴 수도 있겠지? 거기까지 다 확인을 하고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돼. 근데 뭐 당연하겠지만 5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다 살아남고 i 5제곱은 i랑 같은 거 바로 나올 수 있지? i 5제곱은 i랑 같지. 즉 이 계산 자체는 아까 위에 실수하기 전에 요거랑 같은 구조가 나온 게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도네. 몇 바퀴? 4바퀴 도는 거야. 4바퀴.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구한다의 정답은 구한 대로 A1은 0, A2는 마이너스 2, A3는 0, A4는 2 이렇게 순서대로 구해주시면 되고 지금 구한 규칙성으로 이제 요거 더하면 되겠네. 됐나? 4개씩 묶어야지. 이거 4개 한 주기라고 하는데 요 4개 요 한 바퀴 다 더하면 몇이냐? 0이지? 여기 한 몇 개 있냐? 102개가 있네. 4개씩 묶으면 0이니까 4로 나눠줍시다. 8, 22, 4, 5, 20에 나머지 2. 뜻이 뭐야? 요 0이 되는 요 4개짜리 세트가 25개가 있고 2개가 남는다. 2개는 당연히 앞에부터 이렇게 2개가 남겠지. 정답은 마이너스 2개. 자, 해봅시다.
갑자기 1차 방정식이 처음에 딱 나와서 1차 방정식은 저기 왜 나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기술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도 내가 항상 말하던 거. 분수에서의 주의사항 있지? 분수에서 주의사항 뭐야? 절대로.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수학에서 정의가 안 돼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언제나 자네들은 분모가 0은 절대 아니라는 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분모가 0인 상황은 실은 나누기에서도 나타나지. 그러니까 나누기 x 이런 거 할 때도 실은 나누기 x를 한다는 얘기는 곱하기 x분의 1을 곱하는 거라 항상 내가 이러면 이거 0인 거 조심해라 라고 누누이 말했지. 맞지? 그치? 그래서 한 단편적인 예로 이거 풀 때 이렇게 풀면 큰일 난다 그랬지.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이걸 가지고 선생님 양변에 x를 그냥 싹싹 약분하면 x는 2 아닌가요? 아니지. 답이 더 있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뭘 배제한 거야? 지금 여기에서 양변에 2를 이렇게 x를 지운다라는 얘기는 이게 등식의 성질로 양변에 x분의 1을 곱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맞지? 또는 뭐 나눴다. 맞아? 그런데 이 대상이 미지수기 때문에 이게 0인 경우엔 나눌 수가 없잖아. 따라서 약분을 한 지금 이 답안은 이 경우에만 구한 거지. 분모가 0이 안 되는 상황에만 답이 2라고 나온 거야. 맞지? 그럼 0인 경우를 빼놓고 문제를 풀었으면 당연히 수학에선 빠짐없이 해를 다 찾아야 되니까 0인 경우는 따로 계산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건 는 0이죠. 이건 0을 넣고 확인해 보면 되겠네. 0 집어넣으면 성립하나? 성립하네. 너도 답. 그래서 답이 2 또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불편하게 풀어. 그러나 원리는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풀려면 이렇게 약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게 귀찮으니까 보통은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 기술로 풀지. 곱하면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쪽 단어는 그냥 여기에서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자네들이 수학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야. 분모가 0인 경우 또는 0으로 나누는 경우가 없게 하는 거. 맞아? 됐지? 그걸 잘 지켜주면 이쪽 단원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단원이라기보다는 여기 하나 문제들을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 자네들이 1차 방정식만 풀 줄 알면 다음 방정식을 풀이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답이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야. 어쨌든 방정식을 풀란 얘기는 x, 그러니까 1 이거 방정식을 풀어라의 뜻은 x만 놔두고 다 이항을 시켜서 x는으로 정리를 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치? 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지금 x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제곱 마이너스 4가 x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양변을 저걸로 나눠줘야 되지. 자, 그럼 이게 인수분해돼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라 a 플러스 2가 약분이 될 거고 이렇게 남는데 이것만 쓰면 안 된다고. 됐냐? 왜? 지금 분명 무슨 행위를 했어? 양변을 a제곱 마이너스 4로 다시 쓸게. 쟤를 넘기기 위해 우리가 한 행위가 뭐야? 양변을 a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즉 이 짓을 우리는 한 거지. 맞지? 얘를 1로 가져오기 위해 양변에 이걸 곱한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런데 봐봐. 분명 여기 분모에 모르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분모 0이면 큰일 나지. 얘가 0인 경우랑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당연히. 됐냐? 즉 정리하면 얘를 계산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얘가 0이 아닌 경우에만 방금 한 것처럼 얘가 넘어갈 수 있고, 그랬을 때 답이 이제 아까 인수분해해서 나눠진 것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게 되는 거야. 그럼 0이 아닌 경우 했으니까 0인 경우는 직접 확인해야 되겠지.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인 경우는 직접 확인. 자, 근데 여기에서 또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네. 왜?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a 값은 두 개 있잖아. 둘 다 따로따로 확인해야지. 됐지? 어떻게 해요? 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거는 등호야. 넣으면 돼. 넣어봐. 어떻게 돼? 여기 그러니까 나눌 순 없어. 일로 온 순간 얘를 넘길 순 없어. 그냥 저대로 놓고 해야 돼. 이 넣으면 어떻게 돼? 뭐임 이게? 0이 4야? 틀리지. 그럼 결론을 뭐라고 써야 돼? 뭐 그냥 틀림 이래야 돼? A는 2가 될 수 없다 이래야 돼? 우리 지금 방정식 푸는 거야. A가 2인 경우에 X에 대한 결론을 내야 돼. 방정식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일단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쓰지 말고 X를 살려놔. 그게 너네들이 더 좋을 거야. 즉 A에 2를 박으면 요 하얀 부분이 0이 돼서 X의 개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걸 살려놔. 그래야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이렇게 된 거야, 방정식이. 맞아? 그럼 자, 해를 구해야 되잖아. 이 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X에 뭘 넣든 성립 안 하지. 그래서 결론은 해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없어. 됐냐? 만족하는 X값이 없다. 이렇게도 결론이 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아마 앞에 개념 설명 쪽에 나와 있을 텐데 불가능하다, 불능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지? 불능 그러면 X 해가 없다. 됐냐? 얘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 X를 살려놔. 0X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지금은 우변도 0이 되지. 야, 이거 뭐야? 이거 항등식이지. 뭘 넣든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요 부분을 우리가 뒤 앞에서 항등식이라고 배운 거기도 해. 일부분을. 됐냐? 이렇게 해가 많은 상황을 두 글자로 한자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가끔씩 쓰니까 알고 계시죠? 부정, 해를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야. 알겠지? 이게 불능, 불가능, 없다란 얘기고 이건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뜻이라. 됐지? 이해했지? 됐지?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이 풀면 된다. 자, 그 밑에 2번도 해볼게.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일단 제일 먼저 당연히 뭐 해야 돼? 아니, 야, 당연히 1차 방정식을 푸는데 만약에 식이 막 이렇게 x 플러스 5 마이너스 뭐, 됐다. 이래 돼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x 한쪽으로 몰아넣고 없는 애들 치워놓고 요 작업 당연히 해야 되지, 맞지? 그치? 따라서 쟤도 x값부터 한쪽으로 모아놔야지. 여기 x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정리부터 해야지. 넘겨서 x로 묶어줍시다. 4a는 요 짝에다 치우고. 됐지? 자, 정리 한 번만 더 할까? 저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4로 이쁘게 묶어주면 a 마이너스 1 확인되지?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너무 지우고 싶은데 정하고 지워. 즉 지금 얘 자체를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라 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넘어가서 아까 우리가 지우려던 것처럼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를 철저하게 지켜서 풀어라. 여기서 문제 푸실 때. 그러면 약분되는 거 맞지. 따라서 해 하나는 a 플러스 1분의 4가 되겠네.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돼서 넘길 수 없는 경우는 따로 직접 계산해야 되고 a제곱이 1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있지. 다 확인. 자, 얘가 해가 많은 거야? 없는 거야? 해가 많다야? 없다야? 많다. 되냐? 1 박아보면 0x는 0이라는 식이 나오니까 해가 많다. 그냥 부정이라고 쓸게. 해가 무수히 많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x는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나오네. 이게 불능. 해가 없다. 됐지? 자, 그럼 잘 이해했는지 밑에 263번 한번 또 봅시다. 그러니까 이번엔 조건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결과를 알려준 상태다. 그리고 방정식도 좀 x가 좀 좌변과 우변에 x가 좀 퍼져 있지. 쟤네도 한 곳에 잘 모아주는 그런 잔여 계산들을 뭐 잘 하십시오. 가자, 계산. 이거 전개 한번 해줄게.
전개 한번 해줄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는 a제곱 플러스 여기도 다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x. 됐지? 자, 넘겨주자. 요거 ax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ax니까 요거 마이너스 a 두 개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 되겠네. 그 다음 여기 있는 1x 넘어가면 마이너스 1x 되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추가로 들어오니까 좀 빨리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 다음 이쪽은 지금 a제곱하고 마이너스 3a 남았네. 됐지? 자, 그럼 인수분해까지 좀 해서 표현 0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들 확인 좀 해볼까? 앞에 거는 이렇게 되고 우변은 지금 이렇게 되네. 자, 이제 잘 이해했나 확인해보자.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랬거든. A가 몇인 경우야. 즉 해가 무수히 많거나 없거나 하려면 얘가 넘어가는 상황이면 안 되지. 여기가 0이어야 되는 상황인 거 앞에서 풀어봐서 이해했지. 얘가 0인 상황일 거야. 해가 졸라 많다? 아예 없다. 그러려면 얘가 못 넘어가는 상황이어야 돼. 3이야? 마이너스 1이야? 3이요? 마이너스 1이요? 해가 졸라 많대잖아. 어느 거야? 3. 됐지? 따라서 뭐 여기는 A값 구해줬으니 3 집어넣으면 그냥 1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 됐지? 다음 장. 봐! 아예 이렇게 대놓고 나오잖아. 절대값 방정식. 즉 1차 방정식에 절대값 붙은 거. 내가 지난 시간부터 연습시켰던 절대값 기술 잘 써주시면 된다. 근데 이제 거기 내 프린트에서는 연습을 안 했었던 여기 절대값 두 개 붙어 있는 거는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 아까 뭐 질문도 다 없었고 하니까 요거 똑같이 하면 되지. 절대값 아니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 나눠서. 근데 이제 밑에 절대값 두 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나눌까? 범위 나누는 거 맞아. 맞는데 그러니까 따지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2 기준으로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지. 얘는 3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근데 이렇게 써서 하면 불편할 거야. 절대값 두 개 있으면 수직선 그려. 수직선. 수직선을 좀 인용해. 어쨌든 얘가 부호가 바뀌는 경계선, 즉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표시를 해줘라. 결국 얘 기준으로 크다 작다 나눌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얘도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수직선에 표시를 해주고 그 경계선을 이용해서 영역을 총 3개로만 나눠주시면 된다. 그림으로 보는 게 딱 깔끔하고 좋지. 됐어? 저렇게 3가지로 나눠서 즉 절대값이 2개 붙게 되면 영역은 총 3개가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3개별로 이제 각각 부호들이 막 달라질 거라. 그래서 그림 보면서 써.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영역 2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영역 3번 3보다 큰 영역이고 등호는 절대값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 아무데나 붙여도 돼. 그래서 일관되게 크다 한데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크다 할 때만 이렇게 여기도 3보다 크다니까 이쪽에 붙여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 선생님 그냥 이거 그냥 가운데 몰아놓으면 안 돼요? 돼. 다 돼. 됐냐? 가운데 몰아넣지 않고 가운데를 비워두고 양옆에 붙이면 안 되나요? 다 돼. 상관없어. 됐냐? 그러지만 둘 다 붙이거나 여기도 붙였는데 여기도 붙이거나 둘 다 안 붙이지만 마십시오. 아예 그냥 3을 빼놓고 푸는 게 되잖아. 이러면 그지? 아니면 둘 다 붙여놓으면 중복답이 해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붙이지만 마라. 한쪽만 잘 붙여줘라. 그래서 지금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크다 할 때만 붙여볼게. 됐지? 그리고 부호 판단.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1번 그림에 있을 때 각각의 부호 확인해 주십시오.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이거 확인할 때는 뭐 애매하면 이렇게 해도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그냥 확실하게 1번 영역에만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이너스 3 같은 거 부호 파악을 위해서 임시로 쓱 집어넣어 봐도 상관은 없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음수지.
얘도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음수지. 즉 1번 영역에서는 둘 다 음수네. 그러면 둘 다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됐냐? 됐지? 그리고 마저 풉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상수항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 플러스 1 넘어가면 좀 빨리 풀게. 6. x값 마이너스 3 했으면 확인까지. 범위에 들어가나 확인까지. 문제 없지? 됐지? 그 다음 여기는 0 확인하면 되겠네. 0 넣으면 부호 플러스고 0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이건 부호 파악을 위해 임시로 넣는 거지. 그냥 0을 받고 풀어버리면 안 된다. 아니? 부호 파악을 위해서 임시로 0, 0. 그럼 앞에 거는 양수라서 이렇게, 뒤에 거는 음수라서 부호가 바뀌어서 절대값이 제거되겠고, 이거 x가 지워지지만 끝까지 결론을 써. 끝까지 봐야 돼. 이게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는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근데 가끔 성립한 게 5는 5 나올 때는 이 범위가 다 답이 되는 거고, 끝까지 확인, x 지워졌다고? x 지워졌네, 꺼져, 취소하고 지워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등식 확인을 해야 돼. x는 지워졌지만 성립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알겠지? 지금은 성립 안 하기 때문에 2번은 그냥 싹 다 날려버리면 되겠네. 그 다음 3번은 3보다 큰 거니까 3보다 큰 거 뭐 한 1억 집어넣자. 1억. 둘 다 양수지. 큰 거 아무거나 넣어서 부호 파악만 빨리 해주시고 문제 마무리 지어주면 x값이 4네. 4면 범위 안에 있지. 따라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2개. 절대값 2개 붙어 있으면 할 일이 하나 더 늘 뿐, 푸는 방식 자체는 똑같다. 됐지? 됐지? 그러면서 앞에 그 프린트에서 훈련을 잘 했으면 요 265번은 범위 나눌 필요 없는 애 맞지? 맞죠? 265번의 요놈 절대값의 정의대로 원점과 떨어진 거리임을 생각하면 이거는 가뜩이나 문자도 저기 안에 섞여 있어가지고 범위 나눠서 풀려면 굉장히 귀찮아져.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지. 2x 더하기 a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 수직선을 상상하면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다. 5거나 반대편에 마이너스 5겠네 하고 빨리 그냥 풀어버릴 수 있는 형태지. 됐지? 따라서 해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x로 정리해야지. 그러면 앞에 거는 a 넘어가고 나누기 2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놈은 a 넘어가고 나누기 2 하면 이렇게 되겠네. 두 근이 이거랑 두 개. 둘이 더했더니 마이너스 2라고 등식 알려준 거야. 됐지? 그 다음 얘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절대값 할 때 말했지. 얘랑 같은 표현으로 이제 인식하면 된다 그랬지. 왜? 하는 짓이 똑같아. 그리고 시험 중학교 때 선생님 저거 이미 배웠는데요. 맞아, 원래 중3 때도 저거 저렇게 가르쳐. 너네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야.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1번 절대값 x-1 빼기 2가 루트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이거는 이거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되지. 범위가 두 개라 범위 두 개짜리 써야 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없었으면 이것도 제 책에 있었지. 마이너스 2가 없었으면 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형태긴 하지. 그런데 지금은 요게 있어서 이거는 정석대로 범위 다 나눠야 됩니다. 됐지? 그 다음 밑에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좀 제대로 좀 기억해. 이게 이거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이게 이거라 그랬냐? 나 그런 말 안 했다. 저건 꼭 이렇게 푼다니까 애들이. 이거야? 아니야. 나 분명히 말했어.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거부터 고쳐야지. 이렇게. 기억을 왜곡하지 마. 왜곡해놓고 그걸 내가 가르쳤다는 것처럼. 자, 그럼 얘는 결국 이거랑 같은 뜻이고. 야, 여기 나왔네. 얘는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한쪽만 부호 바꿔서 빡 써주면 되지. 이왕이면 얘를 냅두고 저걸 바꾸자. 저게 더 편하게 생겼네.
2x 더하기 5가 그냥 플러스인 경우, 그 다음 한쪽이 마이너스 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빠르게 나눠서 풀어도 되는 거지, 얘는. 됐냐? 2차 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지? 근데 여기 와서 뭐가 달라진 건 없지만 이제 뭐가 좀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추가되는 사항만 좀 얘기하자. 야, 당연히 근해 공식, 판별식은 잘 외우고 있겠지? 짝수도 짝수 근해 공식과 짝수 판별식 다 써야 돼. 하여간 잠시 이 뒤에 판별식이 또 있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인 추가되는 내용을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할게. 자, 이게 근해 공식이지. 됐냐? 우리가 요 하얀색으로 쓴 루트 말고 루트 안에 있는 요 하얀색으로 쓴 부분을 판별식이라고 쓰잖아. 맞아? 이것도 좀 외운다기보단 좀 생각해. 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크거나 같다야, 작거나 같다야, 뭐야 할 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외워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점점 더 헷갈렸는지 모르겠어. 외워서 그런 거 아닐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첫 번째, 근해 공식에서 판별식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야. 여기가 양수가 나와야 실근이 되잖아. 여기가 양수가 나와야 그리고 플러스 한 번 붙고 마이너스 한 번 붙으면서 서로 다른 두 근 나오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게 0보다 크다야. 맞지? 판별식이 0이면 뭐 막 중근 갖는다 그런 이유가 뭐야? 여기가 0이 되니까 뿔마가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하나의 근만 갖게 되겠지. 맞아? 이렇게 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기억해줘야 헷갈리지가 않지. 그냥 완벽하게 암기하면 이제 나중에 헷갈리지. 됐냐? 그 다음에 좀 바로 잡을 게 있다면 아마 중학교 땐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러면 그러니까 중학교 땐 그냥 그렇게 배워. 근 2개, 서로 다른 거 2개. 판별식이 0이면 뭐 근이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냥 해가 없다 뭐 이렇게 배웠을 건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즉 자네들이 이 수체계에서 실수 다음에 있는 복소수 및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즉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뜻이고, 정확히는 실수인 근이란 소리야. 즉 근, 실근, 허근, 요걸 조금 구분해줘야 돼. 실근, 실수인 근. 허근이 허수인 근 말하는 거야. 됐어? 둘을 합쳐서 근 그러는 거고. 됐냐? 따라서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건 중근이라고 하지만 개념상으로 이것도 두 근이야. 단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냐? 요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중요해. 즉 이게 다르거든.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이러면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맞는데, 그냥 두 실근이라고만 써 있으면 이건 중근 포함이다 라는 거 잊지 마라. 됐지? 중근도 근이 2개인 거야. 단 같은 거다. 그래서 만약에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중근이면 1개라고 써야 돼. 거기서 갑자기 선생님이 무조건 2개를 써하고 2개 하면 안 돼. 1개야. 이론상 2개로 취급한다고. 근데 똑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해가 없다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없긴 없어. 실근이 없는 거지. 실수인 근이 없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판별식이 마이너스 3 나왔어. 그럼 그 근은 이렇게 쓰여지는 거지. 맞아? 즉 루트 안이 음수기 때문에 실근이 실수는 아니잖아 저거. 그치? 따라서 이젠 근데 자네들은 루트 안이 음수일 때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어. 맞아? 그치? 실수 아니잖아. 그냥 복소수이자 허수 쪽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실수인 그는 없는 게 맞지. 그런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다면 되는 거야,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 맞잖아, 맞아? 그치? 뭐가 없는 건지 구분 정확히 해서 문제 잘 봐야 돼, 알겠지?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가지고 실근이 없다. 맞는 말이야. 근데 근 없다 그래버리면 틀려. 허근 있어. 허근 있어. 허근 있어. 허수인 근 있어. 됐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네들은 이제 근에 허근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실은 방정식은 다 근은 무조건 있어요. 2차 방정식 근 무조건 2개야. 뒤에서 배울 3차 방정식 근 무조건 3개야. 허근 포함해서. 중근도 다 다른 거라고 치면 됐어? 2차 방정식 근 무조건 2개야. 근데 서로 다르고 실수면 여긴 거고, 두 근데 2개가 똑같으면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둘 다 허근이면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고. 됐냐? 서로 같은 두 허근 가능할까? 안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원리가, 근의 공식 생김새를 보면 구조적으로 안 돼. 여기가 양수이면 실수 쪽으로 빠지면서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붙으면서 2개 나오는 거잖아. 여기가 0일 때 이 부호가 상쇄되면서 1개 남는 거고, 여기가 음수가 되면 어쨌든 플러스가 한 번 붙을 거고 마이너스가 한 번 붙을 거니까 서로 다르게 2개가 나오겠지. 그러나 그거를 이제 허근은 부호는 안 따져. 허수는 부호 안 따진다 그랬지. 그냥 뭐 양수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르게 생긴 두 허근이란 뜻이야. 그냥 부호는 언급 못해. 허수에서는. 됐냐? 됐지? 그래서 이 허근 개념이 추가된다. 허수 개념이 이제 기존에 자네들이 중3 때 알던 2차 방정식에서 요게 포함된다가 좀 달라질 거고. 됐냐?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계산 좀 더 복잡하고 뭐 허수가 계산 안에 포함되어 있고 뭐 그런 거 좀 추가될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자네들 여기 나와 있긴 한데 근의 공식은 그래 다 외우고 있다고 쳐. 근의 공식 유도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 이거를 굳이 다 문자로 할 필요는 일단은 학교에서 특별하게 뭐 시키는 게 아닌 이상 됐는데, 적어도 저렇게 구해지는 계산 법은 알았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야 이거 근 구해라 했을 때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 그지? 그럼 너네들이 근의 공식 쓰잖아. 자, 근의 공식을 모른다 치고 이거 어떻게 풀까? 딱 원래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우잖아. 그 계산 법은 알아야 돼. 이거 근의 공식 없이 풀어봐. 어떻게 하면 돼? 풀 줄 알아? 이거 알아? 근의 공식 없이. 근의 공식 쓰지 말고 저거 x 구해봐. 어떻게 풀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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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근 이용하잖아. 그 제곱 만들어서 루트 씌우는 거 이용해야 되잖아. 근의 공식 유도하는 방법이 이 계산법이야. 그 계산법은 알아야 돼. 그래서 얘를 만약에 근의 공식 없이 풀고 싶으면 완전 제곱식부터 만들어야 되지. 이 참수처럼.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래서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요건 계산해서 넘겨서 여기에서 이제 제곱근 개념 써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넣는 거야. 근의 공식 유도가 이렇게 하는 거야. 단지 이제 그 복잡했던 이유는 다 문자니까 이제 문자로 이 짓을 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지지, 그지? 뭐 한 번 정도는 해봐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계산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지. 살짝 해보면 뭐 개수 정도만 한번 슬쩍 바꿔볼까?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근의 공식을 구하는 그 원리 유도하는 방법으로 풀고 싶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되고, 여기 2 묶어줘야 되지. 그래서 괄호 안쪽에서 플러스 1 붙이고 빼기 1 이렇게 붙여야 되지. 그래서 얘는 이제 x-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요 마이너스 1은 얘랑 같이 나가는 요거 아니야. 기억나지? 맞아? 그 근의 공식 유도 방법이 이 계산법이야. 3 넘기고 2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즉 이 계산법은 그래도 알고 있어라. 넘기고 유리화하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뭐 거기 밑에 있는 문자로 돼 있는 걸 유도하라고 시키진 않을 테니까. 좋아. 자, 그럼 넘어가서 문제 한번 가봅시다. 즉 허근 개념 추가된다 외에는
당장은 그렇게 뚜렷하게 막 뭐가 크게 막 이질감이 느껴지는 풀이들은 없을 거야.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이하시오. 1번 당연히 전개하고 정리정돈부터 해야지. 그러나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까지 쓰시고, 그리고 근해 공식을 쓰는데 중학교 때는 만약에 근해 공식을 막 썼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박히면 그만 하고 이제 해가 없음이라고 썼다면, 이제는 여기에 마이너스 박혀도 I 빼내서 허근 상태로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허근도 근이기 때문에 별말 없으면,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2차 방정식에 실근을 구하시오 라고 써 있으면 허근은 안 구해도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냥 준처럼 풀어라, 아니면 그냥 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으면 허근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구해줘야 되는 거야. 어쨌든 왜 다 주면 안 되지.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뭐 정리해서 야 정리는 뭐 빠르게 할게. 플러스 5네. 인수분해 안 되네. 근해 공식 갈겨서 구하시면 되고. 됐냐? 밑에 2번 얘는 뭘까? 이거를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근해 공식 갈겨버리면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풀 수 있다는 얘기겠지. 물론 이게 바로 보일 수도 있긴 해. 혹시 보이냐? 인수분해 바로. 실은 얘는 인수가 이거랑 1밖에 없지. 여기만 잘 맞춰서 한 번에 풀 수도 있긴 해. 혹시 보이는 사람? 옆에 상수항 뭐 붙이면 되냐? 이게 보이면 뭐 상관없는데 보여도 이렇게 해봤자, 자 일단 확인 되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묶으면 1차항 그대로 1차항 그대로 나오는 거 맞지? 근데 이렇게 해도 어차피 계산 유리화 한번 해야 돼. 이 결과를 쓰면 잘 써라. 루트 2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곱하기 여기야 뭐 x 마이너스 1이고 방정식이니까 는 0이란 말이야. 요거야 뭐 x는 1 하면 되는데 여기가 좀 귀찮아지긴 해. 얘가 0 되는 값은 2 넘어가고 루트 2 마이너스 1 나눠주면 이렇게 돼서 이거 유리화 한 번 더 해줘야 되지. 됐어? 그래도 되고, 물론 이것만 알면 안 돼. 이게 항상 보이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2차, 특히 2차 함계수에 지저분한 거 붙어 있어서 뭔가 짜증나는 상황에 이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지. 약간 유리화하는 거랑 비슷해. 유리화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쟤를 유리수로 바꾸기 위해 양변에 유리화하듯 이거 한번 싹 다 곱해주는 게 정리하는 방법이라는 건 알고 있어라. 됐지? 정리해보자. 그럼 얘랑 곱하면 이게 제곱 빼기 1이라 지금은 보기 좋게 1x제곱 이렇게 되네. 얘랑 얘를 곱하면 똑같은 거니까 제곱이지. 이거 제곱하면 계산 빨리 하자. 몇이야? 3 더하기 2 루트 2 x 플러스 여기는 2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써야지. 이래 놓으면 인수분해할 때 여기는 그래도 1, 1로 확정이라 여기가 생각하기가 좀 더 편해진다. 그 정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마지막에 유리화도 안 해도 되고. 지금은 보여? 뭐 들어가면 되냐?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맞춰보는 거잖아. 2랑 이건가? 막 해보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나? 막 해보다가 이게 근데 2루트 2가 있어서 이렇게 찢어놓으면 2루트 2를 만들 수가 없네? 이러면서 계속 맞춰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든 생각해. 그냥 얘 자체랑 1도 언제나 생각해야지. 그치? 지금은 이거 같네. 근데 이제 부호만 좀 이렇게 붙여주면 딱 나오겠네. 맞아? 따라서 얘는 결과를 잘 써주면 x 마이너스 저기 괄호 쳐야지. 원래 이렇게 괄호만 조심해라.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아래 거는 그냥 x 마이너스 1이고. 됐지? 이런 거 괄호나 좀 실수하지 말고 잘 쳐. 이러면 근 두 개가 나오는 거지. 됐냐? 는 0까지. 그런 부분이고, 뭐, 당장 그렇게 막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 됐지? 그 다음, 뭐, 269번도 잠깐 보자. 다음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줬는데, 한 근이 딱 봐도 생긴 게, 지저분하게 생긴 게,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 따라서, 근의 공식 쓸 수 있게 정리 잘 해주시고, x인.
3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5. 정리 바로 가자. 오른쪽 우변으로 넘겨줄게. 16x 마이너스 4는 0. 2 한번 약분시켜주자. 8x 마이너스 2는 0. 근해 공식 갈겨야 되고, 짝수 근해 공식 쓰면 좋네. 8이잖아? 반으로 나누면 플러스 4지. 이거를 b처럼 생각해서 근해 공식에서 숫자만 다 떼면 된다 그랬어. 즉 그냥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원래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숫자 떼고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되지.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라 또 이렇게 되겠네. 됐지? 짝수근의 공식 능숙해지게 연습 잘 하시고. 이러면 이거 루트 18이니까 3루트 2. 자, 이러면 a는 마이너스 4가 확정인데 b는 미정이지.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상태. 맞지? 그런데 어차피 필요 없죠. 곱해서 절대값 취할 거라. 곱하면 뭐 절대값은 12가 되겠네요. 됐지? 됐지? 다음 장.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봐. 2차 방정식 문제들이 이렇게 유형별로 따로 쪼개놓고 나면 이게 뭐가 어려울 게 있지 싶은데 이거 한번 보여준 적 있을 거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배우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긴 할 건데, 이게 2차 방정식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게 많아. 그 중에 당연히 근해 공식도 있고 판별식도 있고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2차 방정식 하나당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나중에 다 섞여 있을 때가 제맛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를 풀더라도 당장 이것만 바라보고 쉽네 이러고 풀지 말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하는 행위랑 왜 이 문제를 풀 때 그 행위를 해야 문제가 더 잘 풀리는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근이 1이다 라고 근 하나를 알려줬지. 근을 하나만 알려줬지. 근을 하나만 알려주는 방법은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일부러 이렇게 말하기도 해. 의 두 근이 1과 뭐 알파일 때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해.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이 기술이랑 헷갈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건가? 이쪽이랑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 물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도 있으나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될 거, 근을 하나 알려줬다는 얘기는 그 근을 x에 넣어도 되는 거야. 이 사실도 언제나 잊지 마. 그지? 한 근이 1이라고 줬으면 언제든지 그 근은 x에다가 넣어도 되는 거야. 이것도 잊으면 안 된다고.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문제만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모든 걸 다 배우고 나서 다 섞여 있을 때 이게 지금 1을 넣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기술을 써야 되는 문제인지 이거 판단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1을 넣을 수가 있네. x가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m 값이 나오는 문제라 당연히 얘는 집어넣는 게 낫지. 구하는 것도 끝까지 봐. m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한 근을 구하라 그랬어. 다른 한 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m을 구했으니까 m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 마저 하시면 되고. 됐냐? 다음,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문제 잘 읽어야 돼. 특히 이렇게 2차항에 미지수가 붙어 있는데 여기가 2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는지 그냥 이렇게 써 있는지 시험 때 이런 걸로도 장난을 잘 쳐. 이거랑 엄연히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 그래. 최고차항 개수가 미지수야. 이거 지금 K가 2가 돼버리면 날라가지. 근데 이렇게 출제자가 2차 방정식이라고 못을 박아놨으면 이거 절대로 0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 따라서 지금 요 2번 문제에서는 절대로 K가 2는 아니다라는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만약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K가 2가 아니면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될 거고, 그지? 근데 K가 2가 되면 이제 2차항이 날라가고 1차식 쪽 풀이가 될 거 아니야?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지? 이런 말도 잘 봐야 돼. 문제 잘 읽어야 돼. 문제. 됐냐? 지금은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출제자가 알려준 거야. 야, 이거 절대 0 아니야. 네 하고 잘 따라 해야지. 네 하고 이거. 됐냐? 그래서 이거 문제 열심히 풀었는데 막 K 값이 하나가 2가 나왔고 하나가 4가 나왔으면 얘 갖다 버리고 얘만 답인 거야. 그치? 물론 지금은 그럴지는 뭐 봐야 되겠지. 어쨌든 갑시다. 그래서 한근이 1이다 줬으니까 1을 넣는 행위를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x에 1을 집어넣어 주면 k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뀌네.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 플러스 3 마이너스. 야, 나왔네, 여기. k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2지. 갖다 버리고 얘만 정답. 됐나? 정답이 아니라 k 값 하나 마이너스 3. 다른 한근은 다시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되고. 되냐? 됐지? 저런 거 문제 잘 읽어야 돼. 시험 때 장난쳐놓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오랜만에 보는 271번. 과연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그래도 안 까먹지 않았을까? 너네들은 아닌가? 까먹었나? 한번 볼까? 일단 2차 방정식에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이거 구해라. 뭐야? 안 되네. 근의 공식 써야 되나? 하고 근 구해서 집어넣어도 물론 계산 안 틀리면 답은 나오겠지만 그거 아니지. 한근을 알파라고 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생각해야 돼. 넣을 수 있어. 즉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푸는 거잖아. 자, 기억나? 해야 될 일 뭐야? 좋아. 야, 1단원에서 했던 거지. 이렇게 2차식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역수 곱셈 공식 모양 있으면 양변에 알파분의 1 곱하는 거지. 잘 기억하고 있군. 따라서 얘는 1단원에서 했던 곱셈 공식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까먹었으면 문제 없고. 됐지? 그 다음 밑에는 그러니까 계속 앞에 단원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나올 건데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까먹었어요. 항등식이 기억이 안 나요. 나머지 정리가 기억이 안 나요. 이래 버리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아직 절반, 이제 반밖에 안 배웠는데 여기 항등식 나와 있지. 시간 투자를 그래서 많이 해야 돼. 가면 갈수록 더. 자,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 여기부터 항등식 문장이 들어가 있지. K가 주인공이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항상 이렇게 된대. 야, 그냥 색깔로 말할게. 그러니까 지금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파랗게 됩니다. 라고 일단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 이해가냐? 지금 저 2차 방정식이 항등식이 아니다. 아니, 야, 내가 항등식 처음 설명할 때 이거 구분부터 해줬잖아. 얘들아, 항등식을 설명하기 전에 너네들 방정식은 뭔지 알고 있니? 항등식은 뭔지 알고 있니? 내가 처음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거든. 방정식은 뭐야? 그냥 x값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뭐 몇 개 정해져 있는 그런 식이라 그랬어. 항등식은 그냥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라 그랬어. 맞아? 애당초 얘네들은 성질부터가 다른데 아니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분명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얘를 갖다가 내림차순하고 이러는 거야. 그지? 물론 순서상 내림차순하고 그래도 눈치 잘 까서 x에 마이너스 2 넣고 하면 답은 나오는데 정확한 풀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는 풀이가 아니야. 그냥 되는 대로 푸는 거지. 봐. 쟤는 이건 항등식 아니야. 이건 2차 방정식이야. 됐지? 항등식은 찾아야지 이제. 여기 나와 있잖아.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파랗다라고 되어 있지. 요 파란 게 뭔지를 좀 보자. 이 파란 게 뭐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갔는데 누가? 쟤가. 그럼 마이너스 2가 근이란 얘기는 이거 바꿔 말하면 저기에다가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된이라는 뜻이기도 하지. 이 파랗다라는 얘기는 이렇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렇다라는 건 뭔데? 쫓다 마이너스 2 넣어 x에다가 4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a x에만 넣어라. 엉뚱한 데다가 마이너스 2 넣지 마. 일부러 색깔 맞추고 있는 거야. 자, 항등식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파랗다가 항등식인 거야. 이 말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다. 얘가 항등식인 거야.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파랗다. 이 파랗다를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고. 이게 항등식인 거지. K에 대한.
그럼 얘식 생겨 먹은 걸 보면 항등식 기술 1, 2, 3번 중에 어느 게 제일 적절해 보이냐? 몇 번? 또 괜찮아. 대입은 언제나 괜찮아. 말고 하나 더. 2번. 그지? 2번이 괜찮을걸? 물론 3번에도 2번을 할 거면 이제 K에 대한 K야 얘가 1차식밖에 안 돼. K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는 빵 만들어 놓고 얘는 0, 얘는 0 하는 기술이 2번 기술이지. 뭐 내림차순 정리 이제 익숙하지 않아? 해볼까? K 붙어 있는 거 다 떼어와. 여기 2. 또 마이너스 A. 이게 다네. 그 다음 나머지.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요거 마이너스 4라 얘랑 지워지네. 그지?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2B 플러스 2네. 아 됐네. A값 2, B값 1 됐냐? 2번 기술 풀면 되지. 3번 풀어도 돼. 왜냐하면 할만해. 여기 K가 이렇게 개수 붙어 있는 애가 있어서 이왕이면 넣을 거면 0 넣으면 괜찮지. K에 0 집어넣으면 A가 사라지면서 B가 나올 거고, 그럼 A가 구해진 상태라면 남은 B값은 네 맘대로 아무거나 하나 더 넣어서 구하면 되니까 넣어도 되고. 1번은 굳이 이걸 좌우로 다시 펼칠 필요는 없지. 됐냐? 다음 장 보면 우리 절대값 연습한 거 다음 나와 있네. 즉 여기는 내가 뭐 또 풀 필요는 없지. 자, 이렇게 계속 뭐 배웠다 하면 절대값이 저렇게 따라 나올 거야. 절대값 프린트 연습 잘 했으면 문제 없을 거야. 맞아? 아 근데 야 니네는 안 그러고 있지. 내가 지금 저기 가서 쟤네 절대값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내가 언제 절대값은 무조건 범위를 이렇게 나누라 그랬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도 범위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 가니까 아니지? 아니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거 기준으로 양수, 음수를 나눠야 되는 거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거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알겠지? 저기 갔더니 다 그냥 0으로 해놓고 있어. 아유 진짜 내가. 하여간 그래서 여기는 뭐 지난 시간에 아예 연습을 했으니까 하시고 좀 특별한 거만 하나 볼까? 어디 갔지? 여기 있네. 274번? 자, 274번에 1번 같은 거는 범위 안 나눠도 되는 모양 맞지? 안 까먹었지? 그치? 여기가 상수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라는 뜻이라 그냥 열어놓고 풀어버리면 되지. 그치? 맞아? 됐어? 2번은 어떻게 할까? 물론 당연히 정석대로 1보다 크다 작다 나눠서 해도 그건 당연히 돼. 말고 다른 방법 없어? 너네들 배운 기술 창 뒤져봐. 쟤 풀기 위한 괜찮은 기술 하나 있잖아. 뭐? 치환. 그래. 워낙 똑같이 생겨가지고 x-1의 절대값 취한 것 자체를 그냥 x로 치환을 박아버리면 제 관계식은 그냥 이렇게 바뀌어버리지. 맞지? 이러면 그냥 기술 이렇게 풀 수 있겠네. 이러면 x는 3 또는 대문자 x는 마이너스 1. 그럼 치환 기술의 법칙은 돌려놔라. 원래대로 돌려놓기만 하면 절대값도 심지어 이러면 빨리 풀 수 있는 형태고, 자, 둘 중에 하나는 절대값의 정의에 의해 버려야 되지. 누구 버려? 왼쪽, 오른쪽 어느 거 버려? 필요 없잖아. 하나는. 누구? 오른쪽. 왜?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와? 절대값 정의가 뭔데? 떨어진 거리인데. 너랑 나랑 떨어진 거리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뜻이야? 내가 뭐 네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잖아? 얘만 풀면 되고, 얘도 심지어 떨어진 거리가 3이다. 빨리 풀 수 있는 형태지. 됐냐? 뭐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단 그냥 수학이 이런 맛 아니야. 나의 기술로 최대한 쟤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지. 그치? 기술을 쓸 때 오류 있으면 안 되고, 기술 하나하나는 완벽하게 잘 써야 되고. 됐지요? 자, 그러면 또 갑자기 생각나네. 자네들 그 책에만 있는 77, 84쪽 했어 안 했어? 설마 아직도 안 했냐? 다음 주에 시험 본다 그랬지. 이거 내버릴 거야. 확 이래야 하나? 낸다고 하고 안 내버릴까? 하여간 왜냐면 여기에도 책에만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지.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실은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 개념이긴 해요. 수능 기준으론. 그런데 이제 몇몇 학교에서 내신에서 써.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하기는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가우스는 혹시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아는 사람 없어? 이거 몇인지 혹시 알아? 내가 함정을 좀 파놨는데 저거 몇이게? 근데 실은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2.7이지. 이거 대괄호지. 맞아? 원래 대괄호는 자네들이 쓰던 그 법칙대로 맞아. 만약에 괄호를 치는데 이 위에 괄호를 더 쳐야 되면 소괄호 다음에 막 여기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소괄호 다음에 소괄호 다음에 치는 게 중괄호고 이 다음에도 하나 더 쳐야 되면 그 다음에 치는 게 대괄호지. 원래 저 꺽쇠괄호는 대괄호의 뜻이야. 그치? 맞지? 그치? 그런데 이제 가우스로 저게 사용되려면 정의가 써 있어야 돼. 이렇게. 항상 써 있을 거야. 크지 않은 이란 얘기는 작거나 같다. 그치? 이게 보통 우리가 가우스 말하는 그 정의입니다. 해서 문제 풀 때 보면 가우스 문제는 항상 이게 써 있을 거야. 시험 때 가끔 저 기호 바꿔가지고 막 작지 않은 이러고 또 바꿔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은 딱 가우스만. 그러니까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가우스 자체는 기본적으로 정수값이 나옵니다. 정의가 정수야, 정의가. 야, 그럼 다시 이 정의에 이거 하여 이거 다시 대답해봐. 얘는 그럼 몇일 것 같아? 그러니까 뜻이 뭐야? 2.7보다 크지 않은, 즉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 누구야? 2. 벌써 다 끝난 것 같은데 얘는 몇일까? 3. 얘는 몇일까?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포함이야. 4. 그래서 애들이 간혹 가우스를 그거요? 소수점 뗀 마치 절대값 부호 뗀 거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이제 가우스도 마찬가지야. 이것만 보면 소수점 뗀 거요. 그러고 싶겠지만 이러면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몇? 마이너스 3. 그래서 음수 쪽 때문에 가우스가 가끔 헷갈릴 때는 수직선에다가 저 뜻을 표현해 보면 알 수 있어. 즉 마이너스 2.1이면 그 마이너스 2 금방 숫자 몇 개 써놓고 마이너스 2.1의 위치부터 찾아. 야, 수직선은 볼 줄 알지? 한 요쯤 있겠지? 맞아? 크지 않은 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개를 들어서 좌양좌 왼쪽을 바라봐 처음 보이는 정수를 말하는 거야. 가우스 뜻이 이래. 됐지? 여기에서 고개를 들어서 왼쪽을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들 쫙 있을 거 아니야? 최대 정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거. 헷갈릴 땐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동시에 가우스의 성질도 이 안에서 같이 나오는 거야. 즉, 자, 여기 양수 쪽도 같이 볼까? 따로 쓰자. 가우스의 특징. 저 가우스 기호에 특징이 좀 있어. 그러니까 야, 가우스 2.1 그러면 몇이야? 2야. 그치?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 값들은 가우스를 취하게 되면 다 2지. 맞아? 이 자체도 2지. 3이면 3이 돼버리니까 3 바로 직전에 여기 2.9999 이런 애들까지 다 2지. 그래서 보통 가우스는 특징이, 그러니까 문자로, 자, 숫자로 하면 쉽잖아. 문자로. 즉, 지금, 어떤 가우스 값이 2가 나온다라는 뜻은 그 x는 지금처럼 범위로 나올 것이며, 보다시피 왼쪽이 등호가 붙고, 왜 붙는지 지금 밑에서 이해를 해. 오른쪽은 열려있는 상태로 항상 구간이 정수단이 한 칸씩 끊기는 게 가우스의 주요 특징이야. 저마다 값이 바뀌어. 그치? 됐냐?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음수 쪽은. 예를 들어 가우스 x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다. 지금 보는 대로 수직선 그려서 좌양좌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애들이겠네. 그럼 아마 이렇게 되는 x 범위는 왼쪽은 닫히고 오른쪽이 오픈인 한 칸 단위의 정수 단위. 이렇게 잡히겠네. 이거 가우스 메인 특징이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식으로 뭐 가우스의 특징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절에서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에. n이 이제 정수로 잡혀 있는 거고. 됐냐? 됐지? 그래서 가우스 특징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관련 문제를 여기서 풀어보면, 그래서 가우스를 다루는 방법 대표적인 거 2가지만 딱 연습하고 이 정도만 하고 나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쓰는 학교도 많이 없고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 범위가 맞고 만약에 내신 때 되면 학교 프린트에 간간히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건데 혹은 기출문제에 그 학교들만 따로 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2단계 있구나 그냥 경험, 간단한 경험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 방법 이거는 아마 자네들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을걸? 왜냐면 바로 앞에서 기술 써서 하나 푼 거 있잖아. 절대값도 저렇게 이쁘게 고르게 붙어있을 때 아까 우리가 치환 기술을 썼지. 저렇게 가우스가 다다다다 다 붙어있으면 우리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로 어느 정도 처리는 할 수 있어. 치환해버리기. 그럼 쟤는 평범한 2차식으로 바뀌잖아. 그럼 일단 어느 정도 결론은 낼 수가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지. x값이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문제 없지? 그리고 나서 아까 알려준 대로 이제 원상복구를 했을 때 가우스 범위만 잘 해주시면 되겠고 자 얘도 아까 절대값처럼 정의에 의해 둘 중에 하나는 쓰레기통에 갖다 쳐박아도 되지. 누구? 왼쪽 오른쪽 왜? 가우스는 정의 자체가 정수예요. 그치? 분수가 왜 나와? 안 돼. 요거만 되겠네. 그럼 x 범위는 아까 알려준 것처럼 헷갈리면 이제 수직선을 그려놓고 1이 되는 게 어디지? 하고 잘 찾아봐. 이렇게 되겠지. 됐냐? 첫 번째 방법. 그냥 싹 다 가우스 있으면 이런 정도로 처리하면 돼.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 실은 가우스는 저기 그래프랑 섞였을 때가 좀 짜증나는데 일단 여긴 그래프는 없고요. 그래프는 아마 뒤에 있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요거. 자, 보기 1번은 치환술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했다면 2번 놈은 치환술은 안 통하거든. 왜냐면 가우스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어. 맞아? 이러면 치환술은 안 통하지. 그럼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느냐? 아까 알려줬다시피 가우스의 값은 이놈의 값은 구간만 이런 식으로 왼쪽은 닫히고 오른쪽은 열리고 왼쪽은 닫히고 오른쪽은 열리고 구간만 이렇게 잘리면 쟤는 그냥 상수가 돼. 맞지? 예를 들어 가우스 x 구간 이렇게 잡히면 몇이야? 0이지. 이렇게 잡히면 1이고 이렇게 잡히면 2이고 맞아? 이 점을 이용하는 거야.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가우스가 다 씌워져 있지 않고 일부분에만 씌워져 있으면 항상 범위가 잘려 있을 거야. 그럼 그 범위를 이제 가우스의 특징에 맞게 정수 단위로 한 칸씩 다 잘라 주십시오. 자, 만약 이거 문제에서 여기 이쪽에도 등호가 붙어 있었으면 이는 따로 빼야 돼. 따로 빼야 돼. 무조건 저는 이렇게 하자면 안 돼. 가우스 특징상 가우스는 이 범위에서만 숫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 등호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가우스를 이렇게 범위를 나누게 되면 말했잖아. 그럼 그 순간부터 얘는 이제 0이 되는 거지. 즉 이 범위에서 가우스 x라는 저놈은 0이 되기 때문에 즉 남은 애들은 이렇게 되는 거네. 다른 애들은 건들지 마. 다른 애들은 가우스 없어. 그럼 여기에서 x값이 0 또는 2가 나올 거고 뭐 절대값이랑 똑같지. 마지막에 범위 확인까지. 이거 안 들어가네. 얘만 들어가네. 됐냐? 됐지? 자, 이 범위면 요게 뭐야 더하기구나. 뒤에 있는 요 가우스가 이 범위에선 그냥 1이라는 상수가 돼버리는 거지. 이러면 x값은 1이네. 범위에 들어가네. 딱 등호 있어서. 됐냐? 됐지? 나중에 뒤에 가우스 가지고 그래프 그릴 일이 있을 텐데 그때도 이렇게 범위 잘라서 그리게 될 거야. 그래서 가우스의 특징이랑 이렇게 범위의 특이사항 항상 이런 구간, 이런 식으로 생긴 구간마다 값이 상수로 정해지는 애. 이 정도만 좀 기억에 남아주시고 앞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지? 응? 중학교 때도 몇 번 한 적 있을걸? 문제만 좀 잘 읽어라. 제발. 이렇게 이런 남은 색칠된 구간의 넓이를 줄 때도 있고 그냥 여기 십자가 도로 줄 때도 있잖아. 문제 좀 잘 읽어. 제발. 덜렁대지 말고. 땅의 넓이가 1500이다. 어디야? 도로를 제외한 십자형 도로를 제외한 요 네 군데의 넓이 준 거 맞지? 그 다음 폭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 폭을 x로 놔야 되겠네. 맞아? 야 이거 넓이기 때문에 이거 퍼즐 맞추듯이 붙이는 거 알지? 붙여도 되지? 퍼즐 맞추듯이 붙여주면 그냥
퍼즐 맞추듯이 척척 붙이면 그냥 저렇게 됐다라고 치면 되는 거지. 됐나? 그럼 여기를 x로 놨고 가로의 길이가 60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60-x.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는 전체 여기가 40이니까 40-x 하면은 이게 1500이다 하시면 되겠네. 숫자들이 좀 크기 때문에 계산만 신경 쓰면 되고. 됐냐? 됐지? 마지막 밑에 자네들 저기 속도 옮겨 쓰기는 잘 하냐? 이거 할 줄 알아? 몇 초 2씩, 몇 초 3씩 늘어나네, 줄어드네. 요거 개념 알고 있어? 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몇 초 2씩 줄어든다 라고 되어 있지. 속도 같은 게 주어져 있는 거야. 이 가로의 길이가 몇 초 2씩 줄어든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 세로의 길이가 몇 초 3씩 늘어난다 라고 돼 있거든. 즉 세로의 길이가 처음에 33, 늘어난다 먼저 해볼게. 33인데 이 세로의 길이가 몇 초 늘어난다 라고 이렇게 길이가 하얀색이 더 더해지는 거지. 여기 문자로 이렇게 3t 놓는 거 알고 있어? 알아 몰라? 시원찮은데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맞아? 몇 초 3씩 늘어난다. 한번 쭉 나열해 보면 되지. 1초면 얼마나 늘어나? 3cm. 2초면 6cm. 그래서 뜻이 이거잖아. 3초면 9cm. 4초면 12cm. 문자로 t초 그러면 3t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x초라고 해도 돼. 근데 지금부터 습관 들여놔. 시간은 항상 보통 t로 잡는 게 수학에서 많이 할 일이야. 특히 나중에 아직 멀었다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미적분이라는 걸 배워서 나중에 속도가 속도 쪽을 다루면 아예 그냥 t를 갖다가 메인으로 쓰니까 그냥 지금부터 속도, 시간 관련은 t로 잡는 습관 잘 들여놓으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했지. t 좀 이렇게 쓰지 말라고. t 확실히 구분되게 잘 써잉. 그런 연습도 할 겸. 하여간 그래서 3초마다 변한다는 얘기는 문자로 표현하면 3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늘어나는 거라 이 늘어난 최종 길이는 원래 기존에 33이었는데 시간당 3t씩 늘어나니까 그냥 이렇게 식으로 써줄 수 있지. 맞아? 그럼 줄어드는 거는 그러니까 파란색이 원본인데 얘가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줄어들 거 아니야. 그 줄어드는 속도는 이식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자체를 줄어든 정도의 길이를 2t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줄어든 길이는 요만큼이 줄어든 길이가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줄어든 길이는 60-2t라고 쓰면 되는 거지. 됐냐? 따라서 늘어날 건 늘어나고 줄어들 건 줄어든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거 둘이 곱한 게 되겠네. 됐냐? 즉 마지막으로 식만 써보면 저렇게 늘어날 건 늘어나고 줄어들 건 줄어든 뒤에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등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지. 됐냐? 이런 거는 항상 계산하기 전에 좀 큰 그림 좀 봐. 이거 지금 지워지는 거 보이지? 이거 계산하고 있을 필요 없지? 여기 전개해야 될 거 아니야? 전개할 때 보면 여기 33 곱하기 60 생기잖아. 여기서도 생기네. 여기도 있는데. 그게 어차피 지워질 거야. 계산할 땐 이런 거 좀 잘 보면서 계산하시고. 알겠지? 변형은 현재 12번까지 나간 상태 맞지? 됐어잉? 변형 다 끝나간 사람 있냐?